조금 전에 대한문에 등장했던 인물, 스튜디오 안에도 등장했습니다. 김평호 변호사. 자, 김평호 변호사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등장해서 온갖 많은 사실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피로 덮일 것,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피로 덮일 것이다. 무시막지한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김평호 변호사의 성시현 앵커, 이른바 막말 퍼레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탄핵되면 서울이 아스팔트 길이 피로 덮일 것 이런 말도 하고요. 비선 조직은 깡패나 쓰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탄핵 인용되면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게 엄청 많아요. 또 있어요. 섞어찌개. 네, 섞어찌개.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섞어찌개식이라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은 야쿠자냐 야쿠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김평호 변호사의 네. 육성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어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여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보면서 울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남자입니까? 누구나 모든 언론이 만일에 똑같은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요. 사람들은 그거를 쓰레기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야 운동, 소위 촛불 데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쓰레기 언론 때문에 생겨난 오염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는 저 피로 덮일 것 이런 말도 뭐 섞어찌개 사실 네. 평상시에도 잘 안 쓰는 말인데 굉장히 독한 말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이걸 썼다는 건 그만큼 작정을 하고 간 건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이제 되게 분노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사실은 섞어찌개 이런 뭐 비유 쓰는 거는 정말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그런 쓰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법리 설명이 된다면 사실은 그 재판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청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찌개 같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거는 준비된 어떤 여론 선동이 아닌가. 네.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 법대를 상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되게 어려운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 다 내용 알아먹거든요. 네. 근데 비록 그 설명하는 과정에 섞어찌개라든지 이거는 탄핵사유 13개가 하나하나씩 의견이 돼야 되는데 통째로 됐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 얘기인데 굳이 그 표현 안 쓴다 하더라도 재판관님들 다 알아먹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재판관 법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청석, 시민들, 여론전에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아, 네. 누구도 법정에 가서 쉽게 비유 안 합니다. 법관들이 더 잘하는데 우리가 무슨 비유를 합니까? 그렇죠. 그냥 법리 얘기하고 사실관계 얘기를 해야 되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여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혹시나 걸려들면 뭐 주머니 손도 찔러놓고 이렇게 변론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 손이라니요. 우리 그러게 말입니다. 배에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네.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그까지 그 정도 안 하다 하더라도 손을 놓고 하는 거는 혹시나 재판관들이 기분이 연짜나가지고 뭘 하게 된다면 트집을 잡아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추측이 좀 됩니다. 자, 지금 김평호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또 지금 대한문에 김평호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막장 변론 헌재 농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비추어 보면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 27일 날 어쨌든 헌재에서는 최진봉 교수님, 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막말을 하든 말든 27일 날 우린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 그 입장은 끄떡없는 거죠. 변함없는 거죠. 헌재에서 분명히 밝혔고요. 이틀 후에요, 이제 이틀 후. 이틀후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최종 변론을 그날 하고 그날 나오셔서 말씀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최종 변론일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이게 이정미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헌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8명 재판관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명 모두가 동의해서 27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헌재의 결정을 함부로 바꾸는 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재판이 이루어질 거 저는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네. 13일 전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선고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김평우 변호사처럼 저는 저걸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해요. 선동. 그건 재판하는 현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황당한 것은요. 강인원 재판관을 향해서 강인원 재판관 당신은 국회 대변인이다. 그러니까요. 국회 소치인단 대변인. 네.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관한테.
감히 변호사가 재판관한테 다른 측의 변호인이다,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정 모독도 이런 법정 모독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재판관들이 많이 참으셨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재판을 저 정도 얘기하면요, 당장 감치를 시켰겠죠. 근데요, 저 그냥 순수한 제 궁금증 하나가 생겼어요. 말씀 듣다가.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요, 헌재 이제 출석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27일 날 최종 변론 당일 아침에 나 헌재에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을 좀 늦춰달라. 그러면 늦춰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헌재 나오겠다. 그건 정답은 없는데요. 네. 늦춰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늦춰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냥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기일에 그냥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하고 그날도 그냥 별로 최종 그냥 때릴 수 근데 있어요. 시간을 좀 며칠 달라. 내가 나갈 테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달라.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 그걸 받아들이는 이미 거구나. 헌법재판소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농구 경기장에서 농구하고 심판이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축구를 해요. 농구 경기장에서 그냥 혼자 김평우 변호사님 축구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발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로 넣는데 왜 점수 안 인정해 주냐고. 네. 다 지금 손으로 골대에다가 지금 다 넣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 농구 경기장에서 심판을 보고 계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마지막 전술이 아닐까 싶어요. 제 예상입니다. 네. 월요일 날이 이제 최종 변론인데요. 가서 대통령 출석하겠다 얘기를 하고 출석 시간은 3월 2일 아니면 3일로 잡을 네. 거예요. 뭐 이 이유를 들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또 김평우 변호사나 대리인단은 네. 송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아.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 어떤 타협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버릴지 그거가 우리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국민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27일 이후로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몇 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나오실 거면 얘기하십시오. 맞아요. 나오실 거면 우리가 준비할 테니 얘기하십시오. 몇 차례나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온다는 건 이제 의도가 네. 너무 분명한 거니까 그럼요.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